왜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았을까? 앞으로 이 지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모니코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세연쌤이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을 위해서 경기도 수도권 쪽에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이 오래되고 낡은 아파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 오늘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이 물건도 교육생분이 낙찰받은 물건인데요. 이 물건을 통해서 여러분들 오늘도 많은 공부와 정보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물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물건입니다.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물건인데요. 대지권은 12.7평. 대지권이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 낡고 노후된 아파트들, 아주 저층 아파트들은 대지권이 굉장히 넓다라는 거죠. 자, 건물 면적은 15.533평이에요. 전용 면적이죠. 51.348제곱미터인데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평형으로 바꿔서 또 봐야 됩니다. 그죠? 감정가는 1억 2,200만 원입니다. 신권이에요. 유찰이 되지 않았어요. 유찰되지 않은 이 신권으로 왜 낙찰을 받았을까? 경매는 싸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생각하실 텐데요. 경매는 아주 가치가 있고 좋은 물건을 싸게 낙찰받아서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지 가치가 없고 싸다고 낙찰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사진을 한번 볼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낡고 오래된 아파트라고. 5층짜리 아파트인데요.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네, 아주 낡았죠. 문도 요즘 문하고는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그죠? 이렇게 경매지에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봤을 때 너무 오래됐다 이런 거는 뭐 누가 사겠어? 임차가 들어오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세연쌤이 항상 말씀드리는데 물건을 볼 때는요, 내 투자금으로 할 수 있는 물건을 찾아서 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건만을 보고 우리가 뭔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흙 속의 진주는 시세조사에서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오늘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낙찰받은 물건이 여기네요. 그닥 매력적이지는 않은 물건이죠. 이렇게 1호부터 14호 라인까지 있는데 낙찰받은 물건은 1호 물건이에요. 거기다가 또 사이드이네요. 방이 하나, 두 개, 그리고 앞뒤로 이렇게 발코니가 있어요. 그럼 지도를 한번 같이 볼게요. 이 위쪽으로 해서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네, 밑으로 좀 내려와 볼게요. 자, 우리 물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위쪽과 이렇게 아래쪽에 아파트 단지들이 형성이 되어 있네요. 우리 물건은 현대 아파트, 단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죠? 누가 봐도 이렇게 봤을 때 오래돼 보인다. 주변의 아파트들에 비해서 굉장히 안 좋아 보인다라는 느낌이 있죠. 만약에 이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로 변한다면 여러분, 조금 전에 2022년도 올해 1월에 입주한 진접 스타일스 아파트가 5억 초반대라고 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시세는 충분히 따라가겠죠. 이런 부분을 좀 노리셨으면 좋겠고요.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73만 명 정도 돼요. 굉장히 큰 도시죠. 그리고 서울과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하나는 아직까지 집값이 서울보다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이 남양주에서 서울까지 버스를 이용했을 때에는 1시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지금 우리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시면 자, 이 도로 있잖아요. 이 도로 쪽으로 해서 광역버스가 지나다녀요.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죠. 우리 물건에서 조금 내려오다 보면 여기 진접 2지구이고요. 또 왕숙지구 있죠. 진접 2지구와 왕숙지구 때문에 이 도로의 확장 예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남양주는요, 서울과의 접근성을 굉장히 더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요. 계속 인구의 유입이 되고 있는 곳이에요. 우리 물건만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고 여러분들이 물건을 보면은 별로 비호감이에요. 그래서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물건이지만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진접 2지구와 왕숙지구가 들어오면서 점점 더 인프라는 좋아질 거고요. 인구의 유입은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그 영향이 우리 아파트까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궁금하시죠? 이 낙찰받은 아파트 이 물건도요, 지금 동의서를 걷고 있고 재건축의 호재가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 남양주 낙찰받은 물건을 통해서 이 주변에 좋은 상황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제가 사랑하는 소액님들에게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두시고 들어야 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물건을 낙찰받아서 얼마를 벌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왜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았을까? 앞으로 이 지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을 얼마에 낙찰받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물건은 2명이 입찰에 들어와서 1억 2,399만 9천 원으로 낙찰을 받았어요. 감정가가 1억 2,200만 원이었는데요. 199만 9천 원 더 써서 낙찰을 받으셨네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권리 분석을 한번 볼까요? 임차인 현황을 보니까 임차인이 없어요. 채무자겸 소유자 세대만 등재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는 권리 분석할 게 없죠. 권리 분석은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부분, 이 보증금을 낙찰자인 내가 인수를 하는지 인수할 게 없는지 이것을 따져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권리 분석할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건물 등기에 가처분이 있는지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가처분이 없어요. 굉장히 깨끗한 물건이에요. 이 물건을 낙찰받은 우리 교육생분은요, 정말 평범한 주부세요. 그리고 아직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고요. 이 경매라는 거를 처음 시작한 아주 초보자세요. 이분이요, 등록하신 지 한 달 만에 이 물건을 낙찰을 받으셨어요. 이 물건뿐만 아니라 이 물건을 받고 두 번째 물건도 바로 도전하셔서 무려 등록하신 지 한 달 만에 2개의 물건을 낙찰을 받으셨어요. 너무 잘하셨죠. 권리 분석이 할 게 없죠. 네, 이렇게 여러분 권리 분석이 복잡하고 위험하고 이런 물건들이 많지는 않아요. 사실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물건들은요, 이렇게 안전한 물건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겁내지 마세요. 이렇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건의 시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19평형인데요. 현재 매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 1층이 1억 7천으로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층이라고 하네요. 1억 7천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는 1억 1천까지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지난달 2월에는 1억 4,500으로 1층이 거래된 내역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인터넷으로 살펴보는 정보들은요, 참고만 하세요. 실제로 현재는 어떤 분위기인지, 지금 1억 7천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실거래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현장에 가셔서 반드시 살펴보셔야 돼요. 이 물건의 전용 면적으로는 지금 매물이 올라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건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의 물건 1억 7천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이 낙찰자분은 1억 2,400만 원에 낙찰을 받으셨잖아요. 무려 시세 차익은 4,600만 원입니다. 너무 잘 받으셨죠? 사실 낙찰을 받고 나서 시세가 조금 더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22년도 1월에 입주한 신축 아파트가 30평형이 시세가 5억 초반대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로 변한다면 최소 4억 정도까지는 우리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이 낙찰자분도 사실은 투자금이 5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남양주 진저부분요, 규제지역이라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죠. 1주택자이시거든요. 하지만 공시지가가 1억 이하이기 때문에 취등록세는 중과되지가 않고 1.1%의 혜택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5천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물건을 낙찰받았을까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요, 정말 다른 대출을 활용해서 지금 잔금을 치르셨어요. 이 물건을 낙찰받기 전에 이 교육생분이요, 7번 정도 폐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하고 상담을 잠깐 했어요. 이 명도하는 과정 때문에 상담을 했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세연쌤, 이번에 너무 운이 좋았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거는 운이 아니고 회원님이 꾸준히 했기 때문에
때문에 회원님이 열심히 한 결과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꾸준히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어떤 좋은 결과가 나에게 분명히 오는 타이밍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경매라는 것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정말 좋은 타이밍에 꼭 마주하게 되실 거예요. 이세연쌤도 처음에 1,200만 원을 가지고 경매를 시작했던 아주 소액 투자자였죠. 항상 저도 투자금이 작았기 때문에 이런 지방 쪽이나 빌라 이런 물건들로 많이 입찰에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수익이 많이 나지는 않았지만 이런 물건들을 제가 꾸준하게 임차를 놓고 월세를 받고 전세를 놓고 가지고 있었더니 좋은 타이밍들이 오고 이런 또 오래되고 낡은 것들은 호재를 만나서 한 번씩 제가 점핑하는 이런 기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기회가 왔을 때 잡아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기회는요, 시작하는 점이 아닙니다. 내가 꾸준하게 하고 있을 때 비로소 기회를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물건은요, 또 다른 기회를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장기 투자로 들어갈 겁니다. 네, 너무 잘하셨죠? 오늘도 저는 너무 기분 좋게 우리 사랑하는 소희님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소희님도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시작하려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할 수가 없어요. 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경험을 쌓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많이 공부가 되셨나요? 오늘도 여러분들 한층 더 성장하셨으리라고 이세연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명언 하나 읊어드리고 파이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달라져야 합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을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우리 정주영 회장님의 명언입니다. 사랑하는 소희님들, 오늘도 함께 화이팅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 다음에 봐요.